아이들은 잠을 잘 자도 잘 큰다. 잠을 자면서도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아이들에게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윤성희 교수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의 윤송희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신체나 정신적으로 자라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소아나 청소년과에서 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수면 장애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에게서 수면이 왜 중요한가요? 그 수면으로 우리 몸하고 정신은 휴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수면에 장애가 생기게 돼서 어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면의 시간이 짧거나 해서 질적, 양적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러면 우리 소아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저신장 그리고 비만 등과 같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두통이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인지기능 저하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전증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그 발작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발달 과정에서 수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면 장애를 의심해서 진료를 봐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도에 어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건데 우선은 좀 아주 어린 소아들의 경우에는 수면에 들 때 과도하게 코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낮에도 항상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듯 하다. 이런 환자들에서는 어떤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저희가 신체 검진에서 어떤 목젖이나 편도가 큰지 아니면 지금 복용 중인 어떤 약물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확진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그 환자의 어떤 일상적인 수면의 기능 그리고 어떤 코골이의 빈도, 그리고 그 수면 중에 어떤 호흡의 기능 등을 정량화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불면증이 있는데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환자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가 잠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잠이 들기가 어렵다. 또는 잠에서 자주 깨고 또 한 번 깨면 잠들기가 어렵다. 이런 불면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일어나는 2차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수면 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평소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해서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증상들은 다리를 움직이면서 좀 호전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계속 뒤척이게 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을 호소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는 두통이나 아니면은 그런 우울증 등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러한 다른 원인이 없이 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1차적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인데 주간 과다 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낮에 굉장히 졸려하고 그리고 낮에 잠을 자느라고 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어떤 수면 장애 자체로 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이보다는 더 두통으로 내원해서 어떤 동반 증상으로 낮에 너무 졸려서 수업을 듣기가 어렵다. 또는 아침에 깨기가 어려워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병인데 또 사실은 기면병보다는 우리가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해서 낮에 졸린 증상의 원인이 저녁에 잠을 늦게 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과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어떤 수면의 상태에 대해서 정량화를 해서 이렇게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원인이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려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병력 청취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필요한 검사,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의 소중한 아이가 이런 각각의 검사 과정, 진료 과정을 통해서
수면 장애가 있는 걸로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소아나 청소년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결국은 원인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근데 수면 무호흡이 어떤 비만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편도가 커서 그렇다. 그럼 편도 제거술이 또 고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양압기 치료도 어떤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1차적인 불면증을 포함해서 어떤 모든 경우에 어떤 약물적인 치료가 단독 또는 병행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 인지행동 치료도 역시 단독 또는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환자 스스로가 어떤 수면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돼 있고 그런 행동 패턴들이 잘못돼 있어서 이게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만성적으로 수면 장애가 있는데, 이 수면 장애가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미친다. 그렇다 그러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의 경우도 수면 장애가 성인과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소아나 청소년을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준해서 치료나 접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윤소미 교수님의 말씀대로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고 소아 청소년 자체가 또 다양한 그런 질환이라든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지병원 수면센터의 경우 이런 소아에서 나타나는 수면 장애를 소아과 협진을 통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수면 장애가 의심이 된다면 저희와 함께 진료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